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정건입니다. 13번째 강좌고요. 중국사 파트의 마지막 학습할 부분인 명청대의 문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수능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서양과 동양의 교류 같은 부분은 이제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기출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봐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학습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청대의 문화를 공부할 텐데 먼저 학문의 발달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중국사를 공부하면서 배워왔던 학문들로는 뭐 제자백과 사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송대 등장한 성리학, 우리가 주자학이라고도 하는 그런 학문들이 있었는데 성리학 같은 부분은 명대를 지나오면서 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백성들에게 주입시켰던, 알려주었던 학문이었는데 이것들이 점점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에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등장하게 되는 양명 학자들입니다. 살펴볼게요. 관학의 위치에 있던 성리학이 과거 합격을 위한 학문으로 전락하자 이를 비판, 반대하며 등장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항상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은 양명학에 대한 성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명학이라는 말 자체는 왕양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학문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양명학이라고 하고요. 그럼 성격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학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이다. 자, 성리학에서도 이러한 논리가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리학에서 등장했던 게 바로 성즉리입니다.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성리학 이런 이황, 이이라는 요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성리학, 이, 기, 리와 기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라는 것이 성리학에서는 핵심적인 소재인데 이 리라는 것이 성이라는 것이에요. 성리학에서는. 성은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본연의 기질을 뜻하는 것인데 양명학은 여기에 반대해서 심, 즉, 리,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간단한 예로 들자면은 우리가 순수한 어떤 것을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때 우리가 물이라는 것을 꼽잖아요. 맞죠? 물. 그런데 이 물을 가지고도 사람마다 마시고 싶은 방법이 다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리학의 입장에서는 이 물을 물 그대로 마셔야지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물은 물 자체로서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양명학이라는 것은 이 물을 다르게 마셔도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뿐만 아니라 목이 마르면 음료수도 마시고 뭐 커피도 마시고 콜라도 마시고 다 그러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심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 개개인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은 우리가 등교 계약을 했을 때 저한테 오시면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오시면 돼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양명학에서는 다른 주장을 합니다. 지식은 행위를 통해 성립한다.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성리학자들은 이제 이런 말은 하면 좀 그렇지만은 방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어요. 공부해서 자기 혼자 머릿속에 입력해서 나 혼자 이 정도 지식을 쌓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양명학에서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배웠으면은 곧 실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바로 지행 합일, 지행일치라고도 하는데 배운 것과 행동은 하나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정도까지 사실 다룬다고 해도 고등학교 교과서 내에 있는 양명학은 얼마든지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양명학은 멈추도록 할게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대학교 가셔서 철학과를 지나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배경으로 살펴볼게요. 이 학문은 청대 사상 통제와 대규모 편찬 사업을 통해 발달합니다. 방법을 또 살펴볼게요. 정치나 현실 문제에 거리를 두고 문헌에 근거하여 실증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연구하였다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학문, 명청대에 등장하게 되는 고증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자, 배경을 다시 살펴볼게요. 청대 사상 통제와 대규모 편찬 사업을 통해 발달하였다. 우리가 청대에 생각나는 편찬 사업, 대규모 편찬 사업, 사고전서 편찬이 있었죠. 자, 사고전서 편찬의 목적, 우리가 한족 지식인들을 회유,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자, 이러한 사정 속에서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제 연구에 관한 내용을 세상에 내놓았어요. 그런데 당시 청대에는 이러한 활동이 만약에 청왕조, 그러니까 정부의 논리에 어긋난다면은 우리가 문자욕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맞죠? 까딱하다가는 온 가족이 봉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한족 지식인들과 학자들이 이렇게 새로운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기존에 검증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해서 우리한테 공부했던 내용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지는 않게 이렇게 학문적인 연구 방법이 옛 것을 고증하는 방법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증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증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달을 한 것이고요. 자, 고증학도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또 다른 학문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 학문을 살펴본다면은 현실 문제에 관심을 들고 개혁을 지향한다는 거. 포커스는 개혁에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개혁. 어떤 것을 한번 뒤집어 엎겠다는 학문을 이 사람들은 주로 공부를 하는데 공양학의 발달이 세 번째 학문의 발달입니다. 자, 여러분, 공양학의 발달은 우리가 뒷부분에 중국사 후대에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중국사 마지막 이제 청황실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청황조 강유위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청황조가 몰락해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정치적인 개혁을 통해서 청황조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인물인데 강유위가 내세웠던 주장들, 이런 것들이 바로 병법 자강운동이라든지 청후기의 개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데 이 인물이 바로 공양학을 배웠던 인물인 거예요. 현실 문제에 관심을 두고 아편전쟁 이후에 서구 열강에게 침입당하는 청황조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금 청황조를 이렇게 세울까, 개혁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고 교과서 수준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실용적 서적 역시 출간되었는데요. 문제들, 선지에 가장 잘 등장하는 세 서적이 있습니다. 본초 강목, 농정전서, 천공계물이 있는데, 자, 본초 강목 명, 농정전서 명, 천공계물 청초입니다. 본초 강목은 명나라 때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편찬해낸 약학서고요. 농정전서는 명나라 때 서광계라는 조정 대신이 만들어낸 농서입니다. 그리고 천공계물은 청초의 송응성이라는 사람이 편찬해낸 산업기술 서적이에요. 자, 본초 강목 농정전서 천공계물은 선지에 계속 등장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 보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끊었다가 하겠습니다.